네, 국정원에서 20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최수영 선생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개설하셨다고요? 아, 예.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보여주시죠. 네, 공작관 TV로 공작관 TV. 제목을 달았습니다. 공작관 네, TV. 그리고 이 공작이라는 단어가 음침하고 음험한 어떤 그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비즈니스의 한 가지라는 걸 갖다 좀 설명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께 또 시청자들께 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융성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과업들을 추진해야 될지 그런 것을 각 영역별로 특히나 이런 정보 공작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재인 정권 시절의 의문사를 정리하셨다고요? 네. 그 지난 5년 시간을 지나면서요. 네. 발생했던 일들이 참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어요. 그 엊그저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참 무참하게 그 사망하는 대형 참사도 벌어졌지만 네. 우리 그 버닝썬 사건 때 네. 그 사건을 책임지고 했던 그 이용준이라는 형사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의문사를 당했는데 근데 부검을 못하게 막았어요. 왜 의문사 당하면 부검을 못하게 막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대책 업무를 맡았던 그 국무조정실의 정기준이라는 당시 53살의 경제조정실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2018년도 2월 달에 설 연휴 기간 중이었어요. 의문의 과로사로 갑자기 죽어요. 그것도 쉬쉬하고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금융투자협회의 협회장을 하셨던 권용원이라는 회장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마 뭔가를 그 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그 폭로 같은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자살을 했다 그래. 근데 이 권용원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이분도 그 저 고시 출신자고 뭐 서울대 전자공학과 어디 나왔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이프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몇 년째 있는데 아이들도 계속해서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 양반도 그때 의문사를 당했어요. 다음에 조국이라고 그 유명한 친구 있죠. 정경심이. 얘들 그 가족 펀드를 운영해 주면서 의혹을 받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상상인 그룹 이런 회사 있어요. 거기에 그 피고발인으로 됐던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2019년도 11월 달에 죽어요. 이유 없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수 기무사령관께서도 투신 자살했다는데 나 이거 자살이라고 믿고 싶지가 않은 의심이 많아요.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그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무슨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특혜를 받았다 이래가면서 적폐몰이를 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아니 군인이 적을 갖다가 한 놈이라도 목을 베고서 죽어야지 왜 그냥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거든 이재수 사령관도. 근데 그 양반도 떨어져 죽은 걸로 자살로 돼 있어요. 다음에 창원시장으로 유력한 후보였던 그 조질래라고 하는 조질래 전 국회의원인데 이 양반도 의문사로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다 뭐다 해가지고서 그 뭐 은폐한 의혹을 밝힌다고 했던 그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가 있어요. 네. 이 변창훈 검사도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노회찬이라고 아주 그 바르게 살고 깨끗한 척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좀 남산 소재의 그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했는데 당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제 동료가 있어요. 떨어져 죽었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미 죽어 있는 시신을 던졌다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노회찬이는 그럼 거기서 왜 죽었을까? 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죽었을까? 이것도 좀 참 수수께끼예요. 그다음에 그 23사단의 초소에서 근무했던 그 초병이 그 삼척 쪽에 그때 목선 그 들어오고 뭐 난리 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 초소 근무병이 모든 책임을 못 견뎠는지 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회의원 했던 그 정두원 씨도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그다음에 그 울산 시장 그 송 시장 송철호 문재인의 친구면서 그 거짓말로 당선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관련된 그 울산시장 그 부정 비리를 캐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검찰 출신의 그 수사관이지. 그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해요. 그 사람도 보면 당시에 아들인가가 딸이 대학에도 그 아주 합격을 하고 집안에 경사가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운을 맞이하게 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있어요. 2000년도 들어오면요.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과실에 있는 그 A씨라고 하는 한 직원이 동작대교에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맡았던 일은 뭐냐? 이 국가의 비상상황 위기관리 이런 걸 갖다 총괄하는 게 비상안전기획관실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신종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이거에 대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윤미향이 있잖아요. 윤미향이가 위안부를 핑계 삼아서 이리저리 돈 뜯고 호화 향락 생활하고 지금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피해자 쉼터에서 일하던 소장님이 마포 쉼터 소장 샤워줄에 목을 매고 죽었대요. 네? 이런 일. 그다음에 이거는 이 손모 씨라고 했던 당시 그 평화의 집 이 소장이 왜 죽었을까? 왜?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 쉼터집 그 손모라고 하는 그 소장님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사인이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윤미향에 관련해서는 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있는데 아니 이 쉼터의 이 저 손 소장하고 똑같이 식사하다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돼 있어. 재판 받던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사로서 윤미향이의 이 부정과 불법 행위를 판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니 도대체가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다음에 4.15 선거가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난리치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선거 관리하던 LG 서버 담당자도 한강에 투신해서 또 죽었어. 그다음에 그 김정숙이의 그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한 그 몰골이 사나운 그 여성분 하나 있어요. 손혜원. 손혜원. 그 손혜원이 그 부동산 투기하고 그 온갖 불법 행위했던 걸 증언했던 그 남자 동생이 있었잖아. 그 사람도 또 갑자기 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LH 본부장도 또 연이어서 아니 조 단위로 해먹은 도둑놈 새끼들도 있는데 LH 본부장이 그래 해먹었다고 칩시다. 몇 푼이나 해먹었겠어? 한 100억대 해먹었을까? 근데 LH 본부장도 또 죽음을 당해요. 자, 이런 죽음의 구판이 계속 이어지다가 자 이제 그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벌어진다고. 4명 또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장동 게이트의 주요 핵심 멤버였던 유한기 그 친구 이제 저 포천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구속 앞두고 갑자기 숨진 채로 발견이 돼. 그럼 이재명이랑 관련된 이 대장동이 죽은 게 유한기 하나만 있느냐? 4명이요. 김문기 씨라고 있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씨. 이 사람도 지금 자기 그 사무실에 죽은 채로 또 발견이 돼. 네. 그리고 이따간 또 이재명이가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고 이 의혹을 발표했던 이병철 씨라고 있는데 깨인 시민사회 모임인가 뭐 이런 단체 있어요. 깨시연. 그쪽하고 이런 걸 갖다 발표했는데 이 이병철 씨도 또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자, 이제는 이재명의 그 자금줄을 담당하고 집안 재산 관리했던 배소연이라고 있잖아요. 가짜 공무원. 배소연이의 실질적인 남편. 내연의 관계. 이 김현욱이라는 전직 그 기무사 요원으로 성남시에서 그 기무사 일을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재명이의 손발의 역할을 했던 이 김현욱이라는 자도 얼마 전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사가 또 중단이 되고. 자, 지금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놓고선 이렇게 난리치는 놈들이 이런 의문의 제가 지금 24명 얘기를 했어요. 토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왜 원인 규명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열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이재명에 관련된 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난 특히나 이 선거 관리 서버를 담당했던 LG 직원이 말이지 한강에 투신해서 죽고 진짜 투신을 했을까 자발적으로? 네? 사람 목숨 끊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중요한 뭐 수사가 들어가면은 죽어요. 그리고 중요한 수사가 송초로 결정적인 참고인이. 송초로 사건 때도 내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검찰에서 파견됐던 수사관 그 성씨가 아마 백씨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 그 전라도 이리에 가면은 그 지금 익산이라 그러죠. 거기 명문고등학교가 있다고. 이리에. 거기 출신이 아주 그야말로 에이스 수사관이었더라고 이분이. 그리고 가정도 평화롭고. 아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냔 말이야. 그러니까 송초로의 부정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지령이 내려가고 임종석이 뭐 그 이하 거기에 있던 뭐 백원우 이런 애들이 또 야합을 해서 거기 당시에 그 울산 경찰서장 했던 그 이번에 대전에서 국회의원 돼서 다니는 그 친구 기타 등등 얘들이 모아서 송초로를 당선을 시켰잖아요. 그런 걸 작업을 한 데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백 수사관이 정말 중요한 일을 했을 텐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이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22년간 저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미국 CIA 같은 데는 영국의 MI6도 그렇고 그 암살 요원들이 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는 적의 뭐 적이라든지 뭐 이래서 제거 대상을 제거하는 요원들이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런 암살 요원들이 있죠. 있죠. 그러면 정권에 따라서 그 암살 요원들이 국내적으로도 암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명령 내리면 누구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는 그 저격수로 스나이퍼라고 하고 그 장거리를 이격해서 한 1,500m, 2,000m 밖에서 쏴 죽이는 그런 저격수도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 킬러 조직이 있어요. 국정원에 있죠. 아니 그리고 바깥에도 있어요. 바깥에도. 바깥에도 국정원 말고 바깥에도. 바깥에도 있는데 이 킬러 조직의 특성이 뭐냐면 돈만 주면 해요. 돈만 주면. 돈만 받으면 하는데 저는 그와 같은 친구들도 봐왔고 또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그런 그 비밀스럽고 음침한 일들도 있고 했지만은 이렇게 이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죽어나간 사람들 용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박원순이 같은 경우. 박원순이는 차기 대권 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북에서 봤을 때도 북한 노동당 서열이 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아는데. 근데 이렇게 귀한 자산을 갖다가 왜 죽일까? 왜? 뭔가 엄청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고
뭔 그러니까 작업이 누설되면 이 속에는요. 예. 모든 게 미스테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예. 돈하고 다 관련이 돼 있고요. 이 돈은 북계의 지령으로 움직이는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로 다 치닫군냐면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평양에 헌납하는 데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요. 그런 작업을 하겠죠.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과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정원 출신 모 간부도 전화가 와서 방송하지 말라다라는 연락이 오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래요. 네.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스스로가 뒤가 쿠리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 79학번의 그 법대 동기라는 사람은 내가 당신이 누군지 대통령실에다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연락해 오던 거 딱 끊어버리고 폭파시키고 나가버렸어. 이렇듯이 이 북을 선망하고 노동운동이랬다 뭐 인민해방이랬다 이러고 떠들고 하던 이런 부류의 좀비들 좌익 종북 세력들은요.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 그룹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을 제거를 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을 그냥 북에다 헌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전쟁 안 일으키고 예. 여기서 내부에서 그래서 작업해서 헌납한. 이렇게 북에다 헌납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좀비들이 많은 이상은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네. 대통령 보셨죠? 호남이란 말도 맞지 않아요. 호남은 원래 호수의 남쪽이란 뜻입니다. 중국의 동정호와 같이 거대한 호수가 있는 그 물산이 풍부하고 했던 그절 우리가 호남이라고 중국에서 불렀는데 호남은 금강 이남을 우리가 호남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그런 호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호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전라 지역과 경상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야 돼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좌파 종북 무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해서 이 장난치는데 좀 놀아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나라이고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들입니까? 제가 미국에 회사를 만들고 미국 가서 비즈니스를 했지만 제가 나가 있는 미국 중부 지역보다 판교 오면요. 이게 시카고인가? 시카고 다운타운 가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판교에 요즘에 들어가보면 여기 지금 시카고 다운타운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카고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우리 판교가. 그럼요. 예? 이렇게 발전하고 뻗어가는 대한민국을 왜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일하지 않고 근면 노력하지 않으면서 직원 하나 고용해서 월급 주는 것도 해보지 않은 정말 양아치들보다 못한 이 승냥이들이 북한을 갖다가 빗대서 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놓고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켜서 여기서 돈을 뜯어내고 자금 세탁을 하고 돈을 숨기고 해서 배달 사고 내고 하면서 이 작업들을 해오는 이 좌파 종북 무리들을 이재명의 무리들 아태협 이런 것도 드러난 것도 네. 그 일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대전 이야기가 이 대장동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전에는 우리 전직 의원이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자네가 말해준 건 참 고마웠지만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다오. 무슨 얘기냐? 대전에서 부패 혐의가 있었던 데는 관저동, 도안동, 우리가 관저지구 혹은 도안지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전에 있던 허태정이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 시장이 있었을 때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거죠. 관저동. 관저동. 네.
그래서 여기는 관저지구라 그러고요. 관저지구. 도안동은 도안지구라고 하는데. 관저동과 도안동. 네, 예. 도안동. 예. 근데 이때 이 대전에서 이거를 조 단위로 해 먹을 때 이 허태정이라고 하는 민주당 시장이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주저주저 했던 모양이야. 이거를 그 부정선거의 주범 양정철이라고 지금 남비로 톡 껴 있는 놈 있잖아요. 양정철이가 같이 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런 그 국토 개발을 명분으로 사기치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서 이거를 가져다 지금 전부 다 창고에 은닉해 놓고 있다고. 언제라도 이 돈을 살포하고 민심을 또 거짓말로 사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자금을 해놨고 이런 작업들은요. 문재인이 보세요. 문재인이 퇴직하면서 보면은 엄청난 자기를 위한 그 이론 여건만 마련해 놓고 나갔죠. 지금 모든 기승전결에서 결이 윤석열 잘못이라며. 그러면 문재인 잘못은 하나도 없었나 봐요. 민주당 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근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우리가 저는 좌파 우파 이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창피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우수한 민족이고 융성해 나갈 수 있는 초대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 땅을 왜 망가뜨리려고 하시죠? 지금이라도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있다면 현혹되지 말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최수영 선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